토막살인된 부패된 시신이 누구냐,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냐예요.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법의학이 합니다. 이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뇌출혈이 2개나 있고 뭔가 이건 이상하다. 누군가 학대를 한 게 아니냐. 바람을 핀 여성과 여성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아이들 죽게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저는 법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입니다. 사실 법의학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법의학의 많은 일들은 주로 부검이라는 죽은 이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법의학이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입니다. 목적은 인권 옹호라든지 사회정의 구현,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죽었다, 범인이 누구냐, 왜 죽었느냐 이런 거를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당연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좀 뭔가 백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법의학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법의학이 무슨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2020년과 2021년 초에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꾼 코비드-19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처음 폐렴을 일으킨다 이런 정보를 준 게 중국의 법의학자가 2건의 부검을 실시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기전으로 하게 된다 라는 걸 밝힌 그런 게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부검을 해서 이 병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뇌에 영향을 끼치냐, 또 남성 생식기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인권옹호, 사회적인 구현 말고도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의학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법의학을 하겠습니다 찾아갔더니 병리학이란 걸 전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긴 했지만 그게 적성에 맞을 것 같은 학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병리학은 하루 종일 조직을 보고 이 조직이 어떤 암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법의학을 하려면 이걸 꼭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질병을 알아야지 실제 부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손상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병의 이치를 따진 학문인 병리학을 꼭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법의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병리라는 학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의 진단을 내려주고 이게 보람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 병리 전문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이라 칩시다. 법의학자가 되면 월급이 좀 줄어요. 60만 원으로. 월급이 한 40% 정도 주니까 그런 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법의학을 전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의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치과대학을 졸업하신 법치학자분들을 빼고 나머지가 한 50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 법의학자가 50여 명이라는 거는 적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국에 50여 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펜 스튜디오에서 저를 불러갖고 강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싫어도 몇 명 없으니까 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만약에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럼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원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의병리학에 부르는 게 부검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의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판단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법의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뼈를 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가능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사인이 뭔지를 추정해보는 그 다음에 법의곤충학, 곤충의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곤충이 계속 바뀌는 현상을 가지고 부패된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에 사망했는가 판단하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전공하고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하는 건 뭐냐? 검시라는 걸 하게 돼요. 검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검안이라는 것과 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안은 책상 한자를 써갖고요. 눈으로만 보고 시신을
아, 이 시신은 그냥 병일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독살 같다 판단하는 걸 거만이라고 하고요. 눈으로 보면 조금 부정확하니까 이걸 조금 더 해부를 통해서 해보는 걸 두검이라고 하고요. 거만과 두검을 합쳐서 우리가 검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검시라는 건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cause of death라고 해서 그냥 의학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망 원인에는 당뇨병도 있을 수 있겠죠? 위암도 있을 수 있고 폐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법의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머리가 외상이 있어서 사망한다든지 동물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의 원인이 나오면 또 하나 밝혀야 되는 게 어떻게 죽었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시면 사망 원인은 추락사죠. 이건 뭐 중학생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실수로 넘어졌는데 마침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신체에 남겨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1년에 30만 명이 조금 안 되게 사망을 해요. 근데 병원 내에서 사망하시든 병원 밖에서 사망하시든 뭔가 이건 이상하다, 이 병이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의료사고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법의학자들이 모두 죽음을 검시의 절차를 밟아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잠깐, 손톱 밑에 뭐가 있네? 혈흔이네. 범인 혈흔일 가능성이 크겠지?